얘라. 얘랑 얘라. 아빠 손이랑 방귀 꼈었어? 내가 언제? 이렇게 방귀 꼈잖아. 내가 언제? 아이고 냄새야. 아니 아빠 나 방구 아니야? 그랬어? 잘 자. 우리 나비도 오빠 잘 자고. 방귀 꼈대요. 우리 나비도 잘 자고. 아파. 얘들아 잘. 오빠가 때렸어. 여기 꼴좀 있어. 잘 자고 좀 굶고 가라. 오빠 나빴어. 좀 굶고 가라. 편하게 누워봐. 이제 잘 거야. 이제 잘 시간. 이렇게 손 들고 자는 게 내 꿈이야. 타요 타요 배. 촤 두두두두. 나라 지키는 군함. 바다로 쳐들어오는 적은 없는지 오늘도 촤 바다를 떠다니며 나라를 지키는 군함들. 적이 나타나면 대포를 쾅쾅, 미사일을 슝슝. 소형 전투함 고속정부터 전투기들을 싣고 다니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항공모함, 깊은 바닷속을 누비는 잠수함부터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함까지 다양하고 놀라운 군용 배들이 촤 두두두두. 촤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 적의 함대를 향해 대포를 쾅, 미사일을 슝. 공격해오는 적들을 막고 바다를 지키는 바다의 용사 함정, 물속으로 쑥 들어가 깊은 바닷속을 누비는 잠수함 등 다양한 군용 배들을 함께 알아볼까? 가까운 바다를 지키는 소형 전투함 고속정. 촤 고속정이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고 있어. 혹시라도 적이 몰래 침입해오지는 않는지 둘레둘레 한시도 쉬지 않고 사방을 살피며 바다 위를 떠다녀. 적이 나타나면 재빠르게 쫓아가 두두두두 펑펑. 고속정은 주로 육지에서 가까운 바다를 지키는데 크기는 작은 편이지만 속도가 매우 빨라서 몰래 우리 바다에 와서 고기 잡는 외국 어선을 쫓기도 하고 불법으로 드나드는 배를 쫓아가서 잡기도 해. 배 이름에 붙은 급은 무엇일까? 배는 많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척마다 이름을 붙여요. 똑같이 만들어도 제각기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배들을 묶어서 부르는 이름이 뒤에 급을 붙인 이름이에요. 맨 처음 만들어진 배의 이름 뒤에 붙여서 쓰지요. 예를 들어 포항함, 수원함, 강릉함, 연안함은 모두 포항급 군함이에요. 검독수리급 고속함, 윤영하급 고속함. 2020년부터 2020년부터 활동한 우리 해군의 고속함이에요. 참수리급 고속정보다 좀 더 크고 탄도 미사일을 갖췄어요. 하미나급 고속정. 핀란드의 고속정으로 미사일과 기뢰를 갖추었고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어요. 참수리급 고속정.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고속정이에요. 함포와 벌컨포 기관총을 갖췄어요. 적의 기습 공격을 물리치는 초계함. 고속정보다 크기가 훨씬 큰 초계함이야. 고속정과 짝을 이뤄 가까운 바다를 쏴 헤치고 다니며 적의 군함이나 잠수함이 다가오는지 감시해. 기습 공격에 맞서 싸워 적을 물리치기도 하고 구축함을 도와 큰 전투에 참여하기도 하지.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의 북방 한계선 지역을 감시하고 지키는 일을 해. 멀리 맞바라 보이는 북한군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언제 있을지 모를 공격에 대비해 늘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지. 조개함의 이름은 도시 이름.
우리나라에서는 조개함에 주로 도시 이름을 붙여요. 포항함, 천안함, 원주함, 안동함 등으로 말이에요. 천안함 사건. 2010년에 우리나라의 초계함인 천안함이 인천 북쪽의 백령도 근처에서 침몰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전문가들이 침몰 원인을 조사한 결과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졌지요. 초계함 천안함.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포항급 초계함이에요. 2010년에 인천 백령도 앞바다에서 침몰했어요. 보라급 유도미사일 초계함. 러시아의 초계함으로 비행기와 군함에 미사일을 쏠 수 있으며 공기를 강하게 내뿜어 물 위에 약간 뜬 채 나아가는 공기 부양정이에요. 다른 배를 보호하는 배의 호위무사. 호위함과 연안 감시선. 호위함은 다른 배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배야. 상선이나 수송함, 상륙함 옆을 조용히 따라다니며 적의 전투기나 잠수함이 공격하지 않나 샅샅이 살펴. 그러다 적이 공격하기라도 하면 미사일을 휙 쏘아 적의 전투기를 떨어뜨리고 물속으로 폭내를 슝 떨어뜨려 잠수함을 폭파하지. 연안감시선은 미국 해안경비대에 소속되어 바다를 지키면서 불법으로 몰래 물건이나 사람을 실어 나르는 배들을 잡아 전쟁이 나면 해군의 지휘 아래 전투를 하지. 미국의 해안경비대는 평상시에는 해안을 경비하고 위험에 빠진 배나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해요. 그러다 전쟁이 나면 해군의 지휘를 받으며 전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인천급 호위함.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호위함이에요. 대형 함포와 미사일, 어뢰를 갖추었고 헬리콥터가 뜨고 내릴 수 있어요. 레전드급 연안 감시선. 미국 해안 경비대의 연안 감시선이에요. 함포와 미사일 방어 체계, 잠수함을 찾아내는 수중 음파 탐지기를 갖추고 헬리콥터를 운용하고 있어요. 똑똑한 다목적 전투함, 구축함. 호위함보다 좀 더 크고 무기도 더 많이 갖춘 구축함이야. 적의 군함과 비행기, 잠수함 모두를 상대로 싸울 수 있고 먼 바다까지 나가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군함이야. 특히 이지스 전투체계를 갖춘 이지스함은 적의 미사일을 발견하고 막아내는 일을 컴퓨터로 척척 정확히 해내는 똑똑한 군함이야. 적이 쏘는 미사일을 빠르게 발견해 방향과 속도를 맞춰 미사일을 쏘아보내 공중에서 펑 명중시켜 막아내지. 이지스 전투체계와 이지스함. 이지스는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와 아테네가 들고 다니는 방패 같은 물건, 아이기스의 영어식 이름이에요. 벼락을 맞아도 부서지지 않고 흔들면 폭풍이 일어난다고 하지요. 여기서 이름을 따온 이지스 전투체계는 적이 쏜 미사일을 탐지하고 미사일을 쏘아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과정을 모두 컴퓨터로 처리하는 체계예요. 이 체계를 갖춘 군함을 이지스함이라고 해요. 프리기탐. 프리기탐은 원래 전함보다 작고 날렵해서 정찰이나 경계, 호위 등의 일을 하는 배를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소형의 전투함도 여러 종류가 생겨서 보통 3,000톤급 이하의 구축함과 호위함을 프리기탐이라고 해요. 하지만 큰 구축함을 프리기탐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어요. 세종대왕급 구축함. 우리나라의 이지스 구축함이에요. 적의 전투기와 잠수함을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갖추고 있어요. 구축함 HMS 드래곤. 영국의 대어링급 구축함이에요.
대공 레이더와 미사일을 갖추고 있어요. 먼 바다까지 가서 싸울 수 있는 순양함. 철썩철썩 파도치는 바다를 가르며 순양함이 나아가고 있어. 오랫동안 항해할 수 있어서 먼 곳까지 원정을 가 싸울 수 있고 여러 가지 무기를 골고루 갖추어 혼자서도 전투를 할 수 있어.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을 쏘아 맞힐 수 있는 미사일, 군함이나 잠수함, 육지까지 쏠 수 있는 미사일들을 고루 갖추었거든. 항공모함 다음으로 가장 큰 전투함이야. 우리나라엔 없는 순양함. 우리나라에는 순양함이 없어요. 대신 뛰어난 구축함이 있어요. 순양함의 역할을 해내고 있죠. 세계적으로 순양함을 가진 나라는 그리 많지 않아요. 먼 나라까지 원정을 가서 싸울 일은 많지 않으니까요. 키로프급 미사일 순양함. 러시아의 원자력 순양함이에요. 미사일을 조종하고 쏘는 장치들이 모두 갑판 아래쪽에 들어가 있어요. 헬기도 내려앉으면 갑판 아래쪽에 경납고로 들어가요. 미사일 순양함 USS 벙커힐. 미국의 타이콘데로가급 미사일 순양함이에요. 한꺼번에 공격하는 폭격도 막아낼 수 있으며 이지스 시스템으로 미사일 25기를 동시에 쏘아 맞힐 수 있어요. 떠다니는 항공기지, 항공모함. 색. 전투기가 항공모함의 갑판을 박차고 날아올라. 항공모함은 전투기들의 집이자 활주로이고 정비 공장이야. 전투기를 보관하고 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행에 필요한 연료와 무기도 실려 있고 전투기들이 부딪히지 않게 통신을 주고받으며 안내하는 관제소도 있지. 미국의 최신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은 원자로가 있어서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 20년 동안 쉬지 않고 바다를 항해할 수 있어. 캐터펄트라는 장치로 전투기를 쏘듯이 밀어올리는 엄청난 힘을 낼 수도 있지. 전투기를 띄우는 캐터펄트. 항공모함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비행기가 충분히 달려서 뜨고 내릴 수 있을 만큼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공모함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비행기를 밀어서 날아오르게 하는 캐터펄트라는 장치를 이용해요. 구축함 HMS 드래곤. 영국의 구축함이에요. 슈퍼 호넷. 미국 항공모함 부대의 전투 공격기예요. 미사일 순양함 USS 벙커힐. 미국의 미사일 순양함이에요. 길이 330m가 넘는 어마어마한 크기에다 100대 가까운 전투기를 싣고도 빠르게 움직여. 크기가 워낙 크고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움직이는 해군 기지라고 해. 항공모함의 주위에는 여러 대의 구축함들이 호위를 하지. 종류도 많은 함상기. 항공모함에 실리는 항공기는 함상기라고 해요. 최신 항공모함에는 전투기와 폭격기 외에 레이더로 적을 빠르게 발견하는 조기경보기, 정찰기, 잠수함을 상대로 싸우는 대잠기, 공중에서 연료를 넣어주는 공중급유기, 수송기, 헬리콥터 등 여러 종류의 함상기가 실려 있어요.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 미국 전 대통령 제럴드 포드의 이름을 딴 항공모함이에요. 원자로 2기로 전기를 만들어 항해하며 항공기 76대 이상을 실을 수 있어요. 인천급 호위함. 우리나라의 호위함이에요. 깊은 바닷속 무적의 함선, 잠수함.
거대한 잠수함이 깊은 바닷속을 나아가고 있어. 그 안엔 잘 훈련된 병사들과 무서운 무기가 가득하지.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몰래 다가가 어뢰나 미사일을 슝 발사해 적의 군함이나 잠수함을 침몰시켜.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러시아의 타이푼급 잠수함은 적의 레이더가 잡지 못하게 북극의 두꺼운 얼음 밑에 숨어 있다가 두께 3m가 넘는 얼음장을 깨고 나와 핵미사일을 쏠 수도 있어.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따로 연료를 넣지 않아도 30년 넘게 바닷속을 항해할 수 있지. 넓적하게 생긴 타이푼급 잠수함. 타이푼은 태풍의 영어식 이름으로 태풍처럼 강력하다는 뜻으로 붙여졌어요. 타이푼은 다른 잠수함에 비해 매우 넓적하게 생겼는데 보통 잠수함이 원통령 한 개로 되어 있는 반면 타이푼은 두 개를 나란히 놓고 그 둘레를 또 한 번 싸는 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 까닭에 내부가 훨씬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적의 어뢰에 맞아도 충격이 덜하고 두꺼운 북극의 얼음도 깨고 떠오를 수 있어요. 타이푼급 잠수함. 러시아의 원자력 잠수함으로 길이 175, 폭 24.6m의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이에요. 안에 사우나와 풀장까지 있으며 탄도미사일 20개와 어뢰, 대함 미사일도 22기나 실려 있어요. 버지니아급 잠수함.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이에요. 파도가 심한 바다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며 세계에서 가장 조용히 움직이는 것으로 유명해요. 전차와 헬기, 병사들을 실어다주는 상륙함. 철석. 파도치는 바닷가에 상륙함이 도착했어. 배의 끝부분이 문처럼 열리고 긴 튼튼한 다리가 내려와. 그 위로 배 안의 전차들이 드르륵 달려 해안으로 상륙해. 상륙함은 전차나 헬기, 병사들을 싣고 가 적들이 있는 해안에 안전하게 내려주는 군함이야. 적을 공격하러 들어가는 통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군함이지. 상륙함 역할을 하는 독도급 대형 수송함. 성인봉함보다 2배 가까이 큰 독도급은 헬기 7대와 전차 6대, 상륙 돌격 장갑차 7대, 트럭 10대, 대포 3문, 고속 상륙정 2척, 병사 700여 명을 태울 수 있는 대형 수송함이자 상륙함이에요. 육지에 바로 배를 대고 내릴 수 없는 대신 헬기와 공기 부양정으로 병사와 무기를 날라요. 주브르급 공기부양 상륙정. 러시아의 상륙정이에요. 공기부양 방식으로 달리며 전차 3대나 장갑차 8대 또는 병사 360명을 태울 수 있어요. 성인봉함. 우리나라의 상륙함이에요. 병사 200여 명과 상륙 돌격 장갑차 14대 또는 K1 전차 12대를 실을 수 있으며 헬기 한 대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갑판이 있어요. K1 전차. 우리나라가 개발해 육군에서 쓰고 있는 전차예요. 구조와 환자 치료를 맡은 구조함과 병원선. 바다 위에서 사고가 나면 재빨리 달려와 도와주는 배가 있어. 바로 구조함이야. 배가 갑자기 서버려 나아가지 않을 때 줄을 메고 끌어서 항구까지 안전하게 옮겨주고 침몰하고 있거나 이미 침몰한 배를 끌어올리기도 해. 병원선은 바다 위를 떠다니는 병원과 같은 배야. 다친 병사들을 치료하기 위한 갖가지 치료기구와 약품들이 있고 수술실과 입원실이 갖춰져 있지. 큰 병원선에는 군용 헬리콥터가 뜨고 내릴 수 있어서 빨리 치료해야 할 환자들을 실어다 줘. 제네바 조약에 따라 보호받는 병원선.
제네바 조약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를 줄이자는 뜻에서 1864년에서 1949년까지 4차례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맺어진 국제적인 약속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친 사람이나 환자, 포로, 주민들은 보호하고 인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이지요. 그 조약에 따르면 병원선도 공격하면 안 돼요. 세이프가드급 구조함 살보. 침몰한 배를 끌어올릴 수 있고 물에 빠진 병사들을 구하기도 해요. 바다에서 난 불을 끄는 일도 하지요. 병원선 머시호. 미국의 병원선이에요. 큰 수술실이 12개, 입원실은 1000개나 있어요. 엑스레이 촬영실, 혈액 보관실 등 다양한 설비들이 있으며 1500명이 넘는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들을 치료해줘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함. 현대의 전쟁에선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해졌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도 레이더로 있는 곳을 알아내 미사일을 슝 쏘아서 콱광 침몰시킬 수 있으니 말이야. 그래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함이 발달하게 되었어. 스텔스 전투함은 적에게 들키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 반격할 틈도 주지 않고 공격할 수 있으니 전투에서 이기기 쉽지.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가 다투어 스텔스 전투함을 연구하고 있어. 여러 가지 스텔스 방법. 스텔스 전투함은 배의 겉모양을 밋밋하고 경사지게 만들어 레이더의 전파가 비껴나가게 해요. 또 배의 겉면을 레이더 전파를 되쏘지 않는 특수 재료로 만들지요. 그 외에 무늬와 색을 2가지 이상으로 해서 탐지 장치에서 알아보기 그 외에 무늬와 색을 2가지 이상으로 해서 탐지 장치에서 알아보기 힘들게 하는 등 적을 속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요. 줌왈트급 구축함. 미국의 신형 스텔스 구축함이에요. 특이한 겉모습에 최첨단 무기를 갖췄어요. 비스비급 스텔스 호위함. 스웨덴의 스텔스 호위함이에요. 여러가지 스텔스 방법으로 레이더에 잡히는 면적을 1000분의 1로 줄였다고 해요. 자신만만 꼬마배. 크기로 비교해보는 전투함. 전투함은 고속정부터 항공모함까지 무장의 정도도 다르고 역할도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무게와 크기예요. 그에 따라 실을 수 있는 무기의 양이 달라지니 당연한 일이지요. 같은 비율로 줄여놓은 전투함들을 보며 차이를 확인해 보아요. 항공모함 배수량 15,000에서 10만 톤급 포드급 항공모함. 순양함 배수량 1만 톤급 이상 키로부급 순양함 벙커힐. 구축함 배수량 3,000에서 1만 톤급 드래곤 세종대왕급 구축함. 호위함 배수량 1,500에서 3,000톤급 인천급 호위함 레전드급 연안 감시선. 초계함 배수량 1,000톤급 안팎 보라급 초계함 천안함. 고속정 배수량 200에서 500톤급 하미나급 고속정 참수리급 고속정. 트렌드 지식 백과. 전투를 도와주는 지원함. 군함에는 직접 전투를 하는 전투함이 있는가 하면 전투를 도와주는 지원함이 있어요. 상륙함이나 병원선, 구조함이 지원함이지요. 또 어떤 지원함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급유선. 연료가 떨어진 군함에 연료인 석유를 싣고가 넣어주는 배예요. 오스트레일리아의 급유선 시리우스 왼쪽과 전함 주노 오른쪽에 석유를 넣어주고 있어요. 군수 지원함.
군함에 필요한 연료와 탄약, 그 밖에 군대에 필요한 물건들을 실어다주는 배예요. 우리나라의 군수 지원함 화천함이에요. 우와, 바다 위에서 석유를 넣어주다니 대단해. 생각 통통. 배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배수량. 배의 무게는 보통 배수량이라는 말로 표시해요. 배수량이란 배가 물에 떠 있어서 밀려나가게 되는 물의 양을 뜻하는 말로 그것을 무게로 바꿔 보통 톤으로 나타내요. 3,000톤급이다, 5,000톤급이다 하는 게 바로 그것이지요. 그러니까 배수량은 배의 무게를 나타내지만 배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도 돼요. 그런데 배에 짐을 많이 실으면 실을수록 물이 더 많이 밀려나게 되고 당연히 배수량도 늘어나지요. 그래서 보통 배수량이라고 하면 짐을 가득 실었을 때의 배수량, 만재 제수량을 가리켜요. 퀴즈. 어느 군용배일까? 수많은 전투기들을 싣고 다니는 어마어마하게 큰 군함이야. 전투기들을 다 보관할 자리가 있고 수리하는 곳도 있어. 원자로로 전기를 만들어 그 힘으로 20년 동안 쉬지 않고 항해할 수 있어. 이 배의 이름은 뭘까? 이름을 말하고 어느 것인지 손가락으로 짚어봐.